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대륙의 거대한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그리고 이를 호위하는 함대 전력이 주변국에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는 지금 대륙은 003형 항공모함을 핵추진 방식의 슈퍼캐리어로 개발한다는 정황이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습니다. 003형 항공모함은 전자식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하는 키토바 방식의 항모인데요. 만약 003형 항모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너비 40m, 길이 360m의 거대한 항모에서 수십 대의 젠25BD, 젠20 스텔스기, FC-31 스텔스기들은 양적으로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대륙의 항모 전단은 함재기들의 성능을 늘려줄 조기 경보기 쿵징 6대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들까지 있죠. 특히 최근에는 대륙의 양쯔강에 있는 조선소에서 스웨덴 잠수함을 베낀 것으로 보이는 신형 위안급 타입 39C 스텔스 잠수함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여기 한반도에서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의 항모 전단과 대륙의 항모 전단이 바다에서 마주칠 경우 대륙이 가진 세 종류의 항모는 우리의 항모 전단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호시탐탐 독도를 노려왔던 섬나라는 기형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한 해상 자위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문제죠. 이런 와중에 북쪽 동네에서마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으며 여기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SLBM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또한 항모 전단을 구성해 이에 맞선다고 하지만 양적인 차이로 봤을 때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잠수함의 천적, 저승사자라 불리는 강력한 공격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대륙과 섬나라, 북쪽 국가 핵 잠수함들은 물론 그들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마저도 모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체계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수함의 천적, 최강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항모를 호위하는 호위함이나 구축함 등의 전투함은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방향으로 대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이들 외에 다른 전력을 이용해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의 적이 숨어있지 않는지 초기할 항공기가 필요해지는데요. 이를 위해 항공기에 대잠 장비를 달아 적의 잠수함 위협을 감시하는 항공기가 바로 대잠 초계기입니다. 대잠 초계기는 대잠 임무만이 아니라 해상의 함정을 찾아내거나 적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복잡한 경로점을 설정해야 하기에 커다란 콘솔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큰 컴퓨터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기가 작은 전술기보다 민간 여객기나 군용 수송기를 개조해 만들어진 거대한 해상 초계기가 필요한데요. 항공기의 대잠 작전은 항공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느리게 날 수도 있고 거대한 크기를 가지며 항속 거리 또한 우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군이 개발한 P-8A 포세이돈은 그 별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런 대잠 초계기의 끝판왕, 최종 보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총 6대 P-8A 포세이돈을 6대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2대를 추가로 더 도입하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P-8A는 1998년에 취역한 162석 규모의 민간 여객기인 B737-800이 기초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보잉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P-8A 포세이돈은 단순히 민간기를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잠 초계기로 제작되는 기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2001년 취역한 B737-900의 날개를 장착했고 날개 끝에는 레이키드 윙팁을 부착했습니다. P-8A는 이전의 대잠 초계기였던 P-3보다 최고 속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P-3 오라이언의 최고 속력이 시속 750km인데 비해 P-8A는 평범한 순항 속력이 시속 900km를 넘길 정도였는데요. 속력이 빠른 만큼 P-8A는 적의 함대나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역에 더욱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대비 더 넓은 구역에 대한 초계가 가능합니다. P-8A 포세이돈이 해상 초계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해상, 연안, 지상 감시가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함 미사일인 AGM-84 DG 하푼을 기반으로 미 해군이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84 HK/ER, 로키드 마틴이 개발 및 생산을 맡은 신형 스텔스 장거리 대함 미사일인 AGM-158C LRASM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로 유도되는 공대지 폭탄인 LGB, 미 공군이 개발한 합동 정밀 직격탄 J담을 추가로 장비하고 있으며 대잠 공격력을 갖추기 위해 마크 54, 마코 LHT 경호래 또한 탑재하고 있습니다. P-8A는 폭격기가 아닌 만큼 기체 안에 내장된 5개의 하드포인트, 그리고 바깥에 무장을 달 수 있는 6개의 외부 하드포인트 정도만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8A가 무서운 이유는 끝판왕급으로 불리는 뛰어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얻은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타 플랫폼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P-8A의 탐지 정보를 받은 전투기나 함선은 단순한 운전 역할 정도만 해주면 슬램-ER이나 하푼과 같은 미사일로 적의 수상함이나 기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P-8A 포세이돈이 초강력 항모 킬러가 될 수 있는 이유,
우선 대륙과 섬나라의 항공모함 전단조차 우리가 도입할 PADA 포세이돈을 만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LRASM의 운용 때문인데요. AGM-158C LRASM은 미 공군이 채용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제즘-2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RASM은 새로운 다중 모드 시커와 무장 데이터 링크 및 제어 시스템, 업데이트된 전력 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있는 최첨단 스텔스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무서운 점은 모든 교신과 통신이 차단되는 아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전자 환경에서조차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미사일은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적을 공격할 때까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장된 패시브 레이더, 적의 네트워크와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획득하는 ESM 장비만으로 해상의 전파 방사원을 감지해 여러 적선박의 위치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내장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전파 방사 패턴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선택하는데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함선이 있을 경우 적함으로 판단해 목표물로 자동 설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적이 아닌 상선들과 같은 선박들을 피해 목표에 접근한 다음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다이빙하듯이 고도를 확 낮추어 키스키밍 방식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이 와중에 액티브 레이더와 IIR을 가동시켜 표적을 확실하게 판별하는 무서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때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의 외양을 분석하면서 자동으로 함선의 재원을 식별하고 미리 입력된 약점을 골라 타격하는 치명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대함 미사일들에게 전자전 방어가 먹혔을지 몰라도 LRASM에게는 전자전 적용이 힘들어지며 이를 모르고 괜히 방해 전파를 발산하다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위치가 파악돼 공격받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전자전에서는 항공모함처럼 가치가 큰 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저가치 목표물이 가짜 신호를 보내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만체들이 실전에서 무수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LRASM의 무서운 점은 종말 유도 단계에서 광학 및 액티브 레이더 복합 센서로 표적을 다시 한번 확실히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만책조차 통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주변의 다른 LRASM들과 함께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최적의 접근 대응을 짜서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돌격해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LRASM은 VLS와 호환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 전용 발사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푼 대함 미사일과 달리 이지스함과 같은 수직 발사관에도 들어갈 수 있어 함선에 대량으로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은 소형함, 전술기 같은 작은 항공기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데다 탄두 중량이 450kg에 달해 서방제 대함 미사일 중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져 파괴력 또한 굉장한데요. 만약 가까운 미래에 LRASM을 128셀에 이르는 괴물급 VLS 수량을 가진 우리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도입하고 PADA 포세이돈의 신호를 받아 발사할 수 있다면 대륙의 거대 함대나 섬나라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항모마저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언론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밝힌 보도에 따르면 작년인 2020년 3월 미 의회 예산국에서는 한국의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제안해보자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대륙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대륙의 해군력이 남진하해와 동진하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서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의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에 제즘-2R의 지상 발사형 LRASM, SM-6 대공 미사일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제즘-2R은 907kg 탄두를 달고 1000km 밖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LRASM은 450kg 탄두에 560km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LRASM의 경우 탄두를 줄이면 1600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전례를 통해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대륙의 함대를 막아낼 강력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RASM의 함대함 버전은 미 해군의 OASUW 인크레먼트 2 사업에 따라 JSM, 대함 기능이 있는 택티컬 토마호크와 경합을 벌인 끝에 승리한다면 2024년에 통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PADA에 LRASM을 통합시키는 것도 2024년 10월까지 이뤄집니다. 현재 미 의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볼 때 2024년 이후에 어쩌면 LRASM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한국의 PADA뿐만 아니라 호위 함들에도 통합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듯한데요. 부디 잘 진행되어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항모 전단을 훨씬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전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PADA의 무시무시한 대잠 감시 기능. 미 해군의 PADA 포세이돈은 독특하게도 매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잠수함들은 대개 선체가 강철로 되어 있는 만큼 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해저에서 잠수함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는 지구 자기장의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매드는 이 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로 흔히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소나에 비해 탐지 거리가 짧으며 해저 지역 및 조성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탐지 거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인지 미 해군은 PADA에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향상된 통합 센서 기능으로 이를 극복한다고 제작사에서는 말하는데요. 대신 무선 음향 탐지용 부표인 소노V를 더 많이 탑재하고 소노V와 매드를 장비한 드론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나 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PADA 포세이돈은 AN/APY 10X 밴드 레이더로 최대 470km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N/APS 154 레이더를 탑재하는 AAS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PADA, AAS의 사양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기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고성능의 다양한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벌써부터 PADA, AAS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죠. 여기에 L2MX20HD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센서, 그리고 AN/ALQ240V1 AMPS로 공중 및 해상을 수색할 수 있는데요. 잠수함과 같은 수종의 목표를 제압하기 위해 마크 54, 마크 4 LHT 경어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GPS 유도 키트와 활강익, 미익이 달려있는 활강 키트인 ALA를 대잠 어뢰에 장착해 고고도에서도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잠수함에서는 PADA를 공격할 방법이 없는데요. 물론 잠수함에는 수중에서 발사된 후 수면에서 다시 한번 점화되어 날아가는 잠대지 미사일이 있지만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이것으로 PADA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PADA는 미 해군 고고도 광역 해상 초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과 연계를 통해서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적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감시, 정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PADA는 탄화수소 탐지 시스템과 전자전을 담당하는 각종 장비들이 빠진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의 PADA는 앞으로 주변국의 항모들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해상 초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